시민 곁에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여수는 시기적으로 산업의 쇠퇴기가 왔고, 또 인구 유출, 또 도시 공동화, 그리고 구도심 붕괴라는 전례 없는 좀 복합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지금 여수가 지금 지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중대한 변곡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위기를 좀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좀 강력한 실행력이 좀 정교한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남도의회에서 3선 도의원으로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했고, 또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또 원내대표를 역임했고, 현재 부의장 이르기까지 지방자치체 전선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좀 쌓아왔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농수산위원회, 또 기획사회위원회, 또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또 교육위원, 또 보건복지환경위원회를 아주 좀 전체를 다 위원회를 다 거쳐서 행정의 경험을 저는 쌓아왔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도의 의정 활동을 통해 중앙정부와의 예산 협상, 또 지역 현안의 조정, 또 정책 설계 같은 통해서 예산 집행의 전 과정을 제가 몸소 좀 겪어봤습니다. 이러한 제 경험과 정무 감각, 그리고 행정력을 바탕으로 해서 도민 그리고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여수의 문제를 책임있게 해결하는 정치를 좀 실행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됐고요. 여수의 심장인 국가산단의 고유가, 고환율, 공급 과잉, 저가 공세, 탄소 규제라는 오중고를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존 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유치를 좀 병행하는 믹스앤 매치 전략을 좀 실행해서 여수의 좀 경제 지도를 좀 다시 좀 그리고 싶은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좀 스쳐 지나가는 소비형 관광이 아닌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어르신들이 좀 경륜을 발휘해서 이 관계 인구가 머무는 체류형 정주형 도시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관계 인구가 머무는 체류형 정주형 도시를 만들고 싶고, 또 빈집을 좀 재생해서 구도심권의 콘텐츠 회복을 좀 통해 우리 여수 공동체 좀 활력을 되찾으려고 제가 시장에 도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이렇게 말보다는 실천을 현장 위주로 현장 중심 정치인으로 저는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효성을 좀 최우선으로 진행해 왔다. 그걸 실천으로 보여왔다. 최근에 제가 우리 여수로 본다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어촌계장들 수당 문제만 보더라도 수당 지급 근야를 제가 대표 발의를 했고, 또 토론회도 우리 어민들하고 토론회도 갖고, 이것이 우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현장에서 직접 저는 해왔다 생각하고, 또 3단 위기 대책 간담회를 제가 또 주관을 했고요. 또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제가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아서 정책을 연결하는 추진력이 저희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년이째 되는 제 정치 여정이 생활 속에서 지역의 현안을 좀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그걸 좀 대안들을 제시하는 능력을 키워왔고요.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를 좀 가장 우선적으로 실천해왔다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하면서 현장 중심의 실천력과 시민 곁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겸비한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는 정치인이라는 자부심을 제가 좀 내세울 수 있다, 이런 강점을 저는 갖고 있고요. 앞으로 이 모습 이대로 제가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를 실천하겠다는 약속도 인터뷰를 통해서 좀 당당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말보다 현장, 그리고 약속보다 실천을 정치 철학으로 삼고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시민 우선 정치를 지향해왔고 명분보다 실효성을 중시하는 사람 중심 정치를 해왔습니다. 정책을 설계하고 예산을 끌어오고 또 실행까지 설계할 수 있는 정무 감각과 행정 이해력,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은 공감력이 저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수시의 행정이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을 공모사업을 요구하려고 하더라도 도행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사업들은 하나도 실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삼선도연을 하면서 이러한 전남도에서 갖고 왔고 행정을 지속해왔던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큰 밑거름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도정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저는 배워왔기 때문에 여수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저는 확고하게 해낼 수 있다, 이런 확신,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도 잠깐 좀 말씀을 언급하면 네. 지역적인 안배가 지금 여수는 언론사들이 우리 도정지를 하더라도 MBC나 KBC나 KBS나 이런 방송들이 서부권에는 방송이 되는데 우리 동부권에는 방송 송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부터 우리 여수 시민들이 도연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렇게 또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매번 이렇게 제 홍보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제 시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도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차이는 좀 현격하게 다르고요. 제가 예결위원장을 할 때 교육청 예산까지, 도교육청 예산까지 하면 도청 예산이 한 8조 되고 도교육청의 예산이 한 4조 5천억 됐어요. 그래서 한 12조 5천억을 가지고 예산을 다루들 때 하고, 이 예산을 12조 5천억하고 만질 때 우리 여수시 예산을 보면 1조 2천억이에요. 10%밖에 안 됩니다. 우리 도에.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리로 우리 도의 직원들이 여수시하고 매칭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갖고 오면 그 돈 1조 2천억 갖고 무슨 여수에 하냐고, 이것 그냥 도비로 갖고 하라고 제가 이렇게 주문해서 실적도 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도와 도에서 바라보는 여수시의 행정과 여수시에서 도를 쳐다보는 것은, 시에서 했던 사람들은 도의 큰 규모를 볼 수가 없어요. 국회에서 보는 사람은 더 크겠지만, 그래서 제가 가교 역할을 도와 정부 간의 이런, 또 시와 도 간의 이런 경험을 제가 도 차원의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 더 예를 좀 든다면, 권오봉 시장 시절에 권오봉 시장께서 기재부에다가 재활병원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복권 기금을 기재부하고 얘기가 됐는데, 지금 신기 동장으로 계시는 고기현 동장이 아마 그때 실무 책임자로 팀장인가 돼서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저한테 왔어요. 권오봉 시장께서 기재부에 요청을 해서
그때 30억인가 35억인가를 기금에서 그 복권 기금에서 얘기가 다 됐는데 갖고 오기로 했대요. 근데 이걸 전남도에서 전남도는 경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남도가 이걸 경유를 안 해줘요. 왜? 도에 내려올 그 전체 금액의 통합 금액에서 여수가 이걸 가져가려는 건 아니냐. 그래서 같이 만나게 해서 그 예산부서하고 만나게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각서를 쓰시오. 우리 여수시가 각서를 쓰면 저 기금 복권 기금을 전남으로 오는 기금 외에 갖고 오겠다. 여기서 단돈 10원도 도에 예산은 기금 오는 돈은 우리가 여수시에서 전혀 절대로 요청하지 않겠다. 그 각서를 쓰십시오. 그래서 전남도에서 중앙으로 그 기재부로 경유하는 그 업무도 제가 봐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에 대해서 내려왔는데 결국은 이제 제 활동은 안 됐습니다만 그 시는 도에서 중앙에 올려주지 않으면 절대 이 사업 자체를 진행을 할 수가 없는 행정 조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도에서 뼈가 굵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자신 있다. 제 강점으로 내세우고 싶습니다. 그 민선 8기 우리 여수시정은 그동안 소통과 그 화합을 기치로 내걸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사실입니다. 예를 들자면 본청사 별관 증축 문제와 같은 장기 갈등을 좀 대화로 풀고자 했던 점이나 또 여수만 르네상스라는 미래 비전을 제시한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본연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시민이 그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와 위기 대응력 측면에서는 분명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지적하자면 예산 배분 문제에 있어서 농어민들에게 공모 사업들의 지방비 분담이라는 게 있어요. 지방비 분담 이 대응 투자를 못해요. 그래서 농어민들에게 좀 희망을 주질 못한 부분이 좀 컸고요. 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국립공원 해양연구센터가 그 직원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 국가기관이 2011년도에 그 사천시에서 우리 여수로 이전해 왔는데 이걸 임대료 연장 기간 연장 등 때문에 그 협상력 부재 때문에 이게 다시 24년도에 사천으로 다시 떠났습니다. 지금 여수 MBC 문제도 본연이 생각할 때는 협상만 좀 잘 했더라면 왜 순천으로 가겠습니까? 그 선박람회 준비도 제가 여러 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대그룹 회장들을 좀 그 여수로 좀 초청을 하자. 그리고 밤새도록 같이 토론도 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그리고 그 뒷날은 제일 A급 되는 요트도 좀 내서 우리 비경도 좀 보여드리면서 이런 것들을 자 내가 시장이니까 내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섬 좀 개발해 주십시오. 이 섬 좀 개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정 안 되면 자기 개인 별장이라도 만들어 줄 것 아니냐. 지금 우리가 세계 박람회가 여수다움을 계속 강조하는데 지금 섬 박람회를 해놓고 섬 개발은 아무것도 없어요.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그럼 실내에서만 보여주냐? 이거 갖고 지금 섬 박람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체적 협상 부재다. 그래서 그동안 4년간은 그 여수는 퇴보한 허송세월 아까운 4년이 흘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그 여수 지역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작년 재작년에 그 재선충병이 창궐을 했어요. 그때 제가 도에다가 계속 요청을 했더니 처음에는 얘기 안 하더라고. 그게 나중에는 그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예산 때인가 제가 국장한테 계속 요구를 했어요. 이 소나무들은 다 죽어가는데
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국장이 작심 발언했어요. 그 공개적으로 작심 발언을 어떻게 했냐. 의원님, 저희들은 할 만큼 했습니다. 여수 시가 안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요? 그랬더니 국비 예산을 20억을 갖다 내려왔는데도 예산의 간해시를 받아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도 반납해버렸습니다. 또 순천에서 예산을 쓰고 남은 15억이 있었는데 이것도 여수시에서 내려보내줄 테니 여수에서 좀 쓰세요 하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거부해버렸답니다. 그래서 당황해서 또 더 이상 나가면 우리 여수만 또 망가질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허허 웃고 말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키운 소나무들이 예방을 하지 못해서 시 행정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이 4년 동안의 여수 행정 행태였습니다. 거기까지만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산업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부족했다. 여수산단은 현재 유례없는 오중구를 겪고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시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현장에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속도감은 많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단순한 정부 지원 요청을 넘어서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더 좀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여수형 산업 전략이 실행돼야 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 복지 같은 정주 여건의 양극화를 좀 방치시켰다. 그래서 저는 최근 의정 활동을 통해서 여수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보급 문제를 강하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도 제가 했습니다. 여수 전체 보급률을 전체로 본다면 높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돌산 같은 경우는 한 32% 정도, 30.6% 정도 되고 율청 같은 경우는 11.3% 정도 소외 지역은 여전히 에너지 불평등에 좀 시달리고 있어요. 민선 8기가 시민 중심으로 외쳤다면 이런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 격차부터 좀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결단력을 좀 보여줬었어야 했다. 그래 이런 것들이 전혀 좀 안 돼 있는 상태였고 또 세 번째로 관광 산업의 피로도와 콘텐츠가 많이 부족했다. 여수가 좀 관광 도시로 성장했지만 1,500만 관광객 시도도 열었고 했지만 시민들은 교통 체증과 물가 상승 이런 걸로 인한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민선 8기에서도 여전히 소비형 관광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제는 관광객 숫자보다 시민의 삶과 조화를 이루는 좀 관광 그리고 구도심과 섬을 잇는 좀 체류형 콘텐츠로의 과감한 체질 개선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번째로 이제 행정의 실행력과 책임감의 문제가 좀 컸다. 최근 불거진 공직기강 문제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혼선은 시민들에게 실망을 좀 아주 많이 안겨주었습니다. 행정은 단순히 계획을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계획이 시민의 삶에 닿을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력을 실행력을 좀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4가지 부재 때문에 여수가 좀 많이 퇴보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질문 전에 제가 한 가지 정도 좀 첨언을 하자면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4가지 그러면
도의원 당신은 뭐 했소? 라고 이렇게 네. 반문한다고 생각이 네. 든다면 그 의원들의 한계는 이겁니다. 저희들이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그 예산 배정 권한이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도의원으로서 공식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여기 배정할 수 있는 예산은 개인적으로 6억밖에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 외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한 3선 정도 되니까 그 예산 또 예결연령까지 했기 때문에 수십억씩 제가 갖고 오는 이것도 자랑도 못해요. 제가 처음에 그 위원장 나와서 떨어지고 또 부장 한 번 나와서 떨어지고 그랬던 것들이 바로 왜 너는 네 지역만 생각하냐, 예산을 왜 너만 가져가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많이 피해를 좀 당했던 것도 있는데 이 권한이라는 것이 그 예산 배정 권한이었고 의원들은 심의하고 의결하고 감사 기능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너무 이 폭이 너무 좁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까지만 하시고요.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은 그 여수 국가산단의 이 고용 위기와 산업 구조 전환인데요. 이 여수 경제 기둥인 석유화학 산업이 좀 글로벌 경기 침체하고 탄소 규제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협력업체의 도산을 막기 위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그리고 고용위기 지역이 지정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그 연장이 지금 시급합니다. 그리고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지금 지속 가능한 생태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좀 우리 시가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관광산업 재편과 지속 가능한 관광 전략 마련입니다. 이건 국기가 이제 해야 될 일이겠죠. 앞으로 관광은 여수의 가장 큰 장점이자 위기이기도 합니다. 소비형 관광에서 이제는 체류형, 정주형 관광으로 좀 전환이 필요하고요. 이 관계 인구, 생활 인구 이걸 좀 확대 전략을 좀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냥 왔다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제가 한 달 살기, 일주일 살기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좀 프로그램을 좀 전개를 좀 해야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해양 레저 플러스 어촌 관광 융합형 컨텐츠 개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도심 재생 기반을 문화관광 도시로 조성하는 것이고요. 또 민박 페스티벌 전국 대회를 좀 치르는 그런 것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문화 서비스가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도 도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바지에 싣고 가서 피나도 치고 할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지만 그런 서비스의 이 도시를 만들어야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바다의 음악회도 좀 하고 싶고 또 선상 공연 같은 감성형 관광도 좀 유도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름다운 관광으로 여수다운 좀 관광으로 피로감을 좀 줄이고 지역 경제에 좀 실질적으로 좀 기여되도록 구조를 좀 개편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청년 정착을 위한 주거 교육 인프라 확충인데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단순히 일자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좀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청년 주거 지원과 교육 환경 개선을 좀 하고 그리고 돌봄, 의료 안전망 또 이런 것들 좀 강화를 좀 해서 사람이 돌아오는 여수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시면 인구 감소를 좀 제가 보니까 물론 인구 감소는 현재 시대 흐름이긴 해요. 시대 흐름이긴 하지만 정기명 정부 4년간 19,000명, 한 2만여 명이 타 지역으로 지금 빠져나갔습니다. 매년
이 숫자는 매년 약 4년 동안 약 5천 명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물론 산단위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측을 했었어야죠. 그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그 부시장이 한번 여기 와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투자 유치는 그냥 대기업계 가서 뭐 1조 해주세요, 2조 해주세요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분 말씀은 처음에 그럼 인허가를 어떻게 할 거냐? 5년, 10년이 걸리는데 우리는 못합니다. 그랬을 때 이분은 제가 인허가는 2년 내로 하도록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한 5천억 투자해 볼게요. 이랬는데 나중에 2년 동안에 딱 인허가를 만들어내니까 5천억 투자하겠다고 한 회장이 5조 투자할게요. 그래서 지금 울산은 그 비법이 뭐냐? 법망을 풀려면 5급 사무관하고 6급 직원을 2명을 그 회사로 출근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세 군데 회사에다가 그 사무관 6급 2명씩 조를 짜서 세 회사에다 출근을 시켜가지고 자, 그러면 법을 바꾸려면 정부에서 바꿔야 되는데 그럼 어떤 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 상임위원들이 누구냐? 여기까지 전부 만들어주면 국회에 가서 노비는 그분이 다 해서 이 법안을 개정을 하고 해가지고 2년 내로 그 인허가를 모두 완성시켜서 5천억 투자하겠다고 한 사람이 5조를 투자해버리는 이런 그 쾌거를 이뤘다고. 그래서 앞으로 울산은 한 몇십 년 동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답니다. 시민들이 먹고 사는데 일자리 많지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죠. 그런 도시를 제가 꿈꾸는 겁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고자 하는 분은 지금 현재 그 표명이 되신 분들 한 8명 정도 후보군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당 차원에서 금년간에 뭐 곧 그 정리가 좀 잘 될 거로 봅니다. 그 현 시장에 대한 도전이라고 봐야죠. 그 이상 제가 말씀드리면 음해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민주당 공천이 좀 확정이 되더라도 이번에는 좀 우리 무소속에서 그 젊은 후보들이 좀 준비 중에 있어서 본선거는 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선거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이제 무슨 질문을 주신지는 알겠는데 제가 여기서 더 나가면 선거법 위반과 또 개인 비방죄가 성립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강력한 차별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 실무형 정무 감각과 정책의 완결성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행정을 집행하는 관리자나 그 표를 쫓는 정치를 넘어서 그 행정을 하는 정치인으로서의 그 면모가 좀 제 핵심 자산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이제 삼선을 했잖아요. 삼선 도의원의 그 경험으로 다져진 제 행정 설계 능력은 가장 크게 말씀드리면 제가 도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을 하면서 얻었던 경험은 우리 지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탁월하게 갖췄다. 제가 그런 좀 자랑을 좀 하고 싶고요. 대부분의 후보가 무엇을 하겠다는 공약은 많이 걸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예산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좀 구체적인 경로를 저는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로 다져진 행정 능력을 통해서 사업을 구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 현장 경험이 저는 풍부하다. 그리고 시장이면
시민 편의주만을 고집한다 보면 공무원들이 또 너무 힘이 듭니다. 이번에 정원호 성동구청장도 오셔서 시민 편에 너무 쓰면 공무원들이 힘들고 또 공무원 편을 들자니 이 시민들한테 또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이걸 자기는 스스로 이렇게 했대요. 올바른 시민 행정을 기대하려면 이 민원 해결 차원에서 깊이 부서에 지원하는 직원들을 좀 배치를 해서 업무 효율성을 좀 평가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공과를 인사 시스템 운영을 해 나간다. 그래서 시민이든 공무원이든 이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분의 가장 강점이 정원호 청장의 오늘 아침에도 그 라디오 KBS 중앙방 라디오에서 아침에 나와서 이런 어필을 좀 해주셨는데 바로 그거예요. 이제 주민과 공무원이 신바람 나는 행정 행태가 됐을 때 잘 사는 여수, 살맛 나는 여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명분보다는 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철저한 실용주의자로 저는 여수의 시급한 현안인 여수 산단의 오중고 해결을 좀 위한 믹스앤 매치 전략과 같은 실용적 대안을 좀 먼저 제시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형 리더십과 좀 폭넓은 네트워크를 좀 활용을 하고 싶어요. 교육위원회와 농수산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이런 등을 좀 두루 거치면서 청년 또 청소년 이런 정책들을 좀 다뤄왔고 또 농어민, 노인, 복지까지 폭넓은 좀 이해도를 좀 쌓아왔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청소년을 정책 공동 설계자로 대우하고 고령층을 경륜 복지의 좀 주체로 세우는 등 전 세대를 좀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 감각을 보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또 우리 전남도 교육청에 조례를 전직 직원들을 좀 활용을 하는 지원을 하는 그런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 이것은 경륜을 좀 활용하자 그 말이에요. 청년들을 선도하고 리더하고 공부가르치는 그래서 우리 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평사초등학교 거기를 좀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선거 기간이니까 또 지금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지금 위치도 아주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변화를 좀 시켜서 그런 공간으로 좀 사용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요 학교 폐교가 되면 80% 활용도가 80%입니다. 제가 일본을 갔는데 우리나라는 20%밖에 활용도가 없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래서 그럼 원인이 뭐냐? 했더니 여기는 부동산 땅 소유주가 자치단체예요. 교육청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폐교만 승낙해주면 지자체에서 이걸 바로 개발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인데 지금 여수에도 지금 폐교가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신안 전임 군수 같은 경우는 그 폐교를 전부 구입을 사서 또 빈집을 다 사서 리모델링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이런 정책들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좀 느끼면서 우리는 여수 도서 지역은 정말 캄캄하다. 이런데 바로 이런 것들을 도시민들에게 지금 2가구도 안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저 도서 지역이나 이 농어촌 지역의 부동산을 대지를 구입하잖아요. 3억 원 이하짜리는 2주택으로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홍보 부족입니다. 이게 아무도 몰라서 이 홍보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이거 홍보만 되면 서울에 있는 분들 우리나라에도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태국 이런데 집을 사놓은데요. 세컨하우스. 예. 그래서 거기 가서 뭐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쉬었다 오고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외국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우리 여수 같은데 천혜의 자원 아닙니까? 그래서 여수 같은데 그냥 조그만 뭐 도서 섬집 하나 지어놓고 리모델링해서 사는 와서 이런 분들을 좀 유치를 해서 지역 경제 좀 활성화 좀 시켜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노령화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고령화는 고령화가 지금 계속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시대 흐름이기 때문에 뭐 인력으로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분들이 지금 방금 일자리만 이렇게 생각했지 이분들이 용역회사나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직자 출신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한다면 팀워크만 잘 맞으면 돈도 벌면서 그렇죠. 정신도 제대로 쓰면서 할 수 있다고 충분히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군데 거점형으로 이렇게 세미나시나 이걸 좀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놀더라도 거기서 놀고 그런 걸 좀 만들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데가 이제 그런 데서 예산을 좀 받아갖고 이게 돈 탄핵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돈이 어디서 나올 건가를 먼저 준비가 돼야 쓸 것을 생각하잖아요. 이번에 정원호 청장한테도 복지 분야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데 세수 확보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걸 추진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는 뭐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게 맞춰서 복지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 구민들이 좋아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의료비가 적게 들 수 있도록 하려면 더 나이 드신 분들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돼요. 우리 뉴질랜드나 호주나 이런 데 가면 시내가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파크 골프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몰랐는데 그때는 그 시내에서 그냥 갖고 다니면서 걸으면서 잔디밭에서 골프 치는 걸 보고 야, 이 사람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골프를 하지? 이러는데 지금 보면 우리나라로 본다면 이제 파크 골프가 지금 지금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여수에 지금 장도에 한 군데 있어요. 내가 도에서 우리 많은 주문이 왔길래 내가 도에서 도하고 그때 당시 이제 김경환강문화위원회 소속인데 내가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해주기로 시에서만 올라오면 우리 도의 분담률에 의해서 매칭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고 또 여수시청 또 담당 공무원들하고 현장에 여가 5,000평이 있다는데 이거 한번 식당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개발하자. 또 여기도 이것도 좀 하면 좋겠고 여기도 좀 하면 좋겠고 세 군데를 제가 가서 보여주고 직접 요청을 했어요. 조금만 노력하면 될 건데 연구하면 안 되는 쪽으로만 연구를 해갖고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건도 성사를 못했습니다만 장도는 저희는 순천 사람이나 광양 사람들밖에는 안 와요. 여수 사람 너무 멀어서 못 갑니다. 너무 떨어져서 그래서 여기 권역별로 화양지구, 돌산지구 또 이쪽 묘도지구 뭐 이렇게 또 여기 뭐 소라, 율촌 이렇게 해서 몇 군데를 딱 지정을 해놓고 파크 골프 어르신들 놀이터를 만들어 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야 우리 여수가 고령화돼도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삼선 도의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검증된 실무형 리더로서 여수의 꼬인 현안을 즉시 해결해낼 수 있는 행정력을 갖추었습니다. 행정과 정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삼선 도의원으로서 연습이 필요 없는 시장이 될 수 있다
확신하고요. 현장을 돌아보면서 그 말보다는 그 몸으로 실천하는 강력한 그 실행력으로 여수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금의 위기를 돌파해 내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보이는 확실한 실행력, 화려한 약속보다는 끝까지 책임지는 실행력으로 여수를 가장 잘 알고 예산을 가장 잘 다루면서 33년 동안 여수 시민 곁에 가장 오래 머물러 사람으로 여수의 새로운 시작을 이끌 책임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경험은 제가 좀 클래식하지만 그 해법은 누구보다 젊고 좀 진보적이고 좀 혁신적입니다. 일부에서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을 좀 잘 알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그만큼 오랫동안 시민들과 함께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는 증거라고 그 생각을 좀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 스타일과 정책 그 콘텐츠를 구분해서 봐주길 좀 정중히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익숙함은 신뢰의 다른 이름입니다. 제가 가진 소통 방식이 다소 좀 전통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장실에 앉아서 세련된 보도자료만 내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 그 장화 신고 어촌 현장을 그 직접 좀 누비면서 그 산단 노동자들의 투박한 손을 잡는 것이 진짜 그 정치라고 믿습니다. 시민들이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그 이웃 아저씨 같은 그 편안한 그런 그 제가 수십 년간 지켜온 최고의 가치이자 소통의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어차피 이 통합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여수로 전남으로 여수로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은 그 협상력이라고 봅니다. 제가 다행히 우리 여수로 본다면 그 중심에 있는 부서가 이제 기획행정위원장이 우리 강문성 위원장이 또 기획위원장이고 또 제가 또 부의장이고 그래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 두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저희들이 저도 지금 계속 지금 요구를 받고 있는데 어떤 군수했던 분이 또 저한테 어젯밤에 또 장서에 그 반드시 이건 좀 법제화 시켜줄 수 있게 좀 농어촌 지역에 그 어려운 점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건 반드시 법제화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페이스북에 계속 회의하면 회의했다고 제가 뭘 제안했다면 뭔 제안했고 이런 것들을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 올리다 보니까 엄청난 그 제안들이 좀 많이 와요. 이 첫째는 그 우리 주철현 의원님과 저는 우리 도민들의 투표로 갔으면 좋겠다. 이 안을 그 제안을 서두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주철현 위원장님도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직접 그 도민 투표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도 했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모셔놓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 도와주세요. 제가 올해하고 내년까지밖에는 영이 서지를 않습니다. 내년까지 이후에 가면 저도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 올해하고 내년까지 이 5극 3특 이 행정 통합을 좀 이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저는 저대로 계속 이 투표로 결정하자 이 요구를 했는데 지방자치법에 이게 도민 투표로 결정한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법에가. 다만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의 의결로 가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저는
많은 것들을 지금 정보를 다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수시는 3여 통합을 할 때부터 저는 33년간 여수에 살아오면서 3여 통합 정신도 제가 협상하는 걸 기자 생활할 때 제가 너무 잘 체험해 왔고, 또 여수대학교와 전남대학교의 통합 과정도 제가 그때 당시 동문회 편집장을 하면서 제가 이걸 너무 잘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광주 전남 광주 통합은 설렁설렁해갖고 가면 이 결국은 우리 도민들, 우리 시민들한테만 피해가 오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기회를 좀 잘 잡아서 우리 시민들이 주는 요구 사항들을 지금 제가 전부 받아서 지금 우리 도에 하나하나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들면 여수대학교하고 전남대학교 통합할 때 우리 국동 캠퍼스에 뭘 해준다고 그랬습니까? 전문 병원 만들기로 대학병원급에 준하는 병원 만들어주기로 했어요. 근데 한방병원도 만들어주기로 했고,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합의서에만 들어있지 교육부에는 이 자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합의문에만 들어있으면 안 돼요. 이게 법제를 2월 달에 그 특별법 제정할 때 농어민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며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해서 이 기금은 가야 된다. 농어민들에게. 그래서 또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어떻게 지금 현재로 본다면 지금 건들질 않으려고 그래요. 도청을 어디다가 둘 것이며, 도청을 뭘로 사용할 것이며, 광주시청을 본청을 광주로 할 것인지 전남으로 할 것인지 이것도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의회가 지금 이제 곧 선거인데 전남은 61명이고 광주는 23명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만지작거리면 이게 너무 커버리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두고 좀 도교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저는 그 현안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한테 여론 수렴을 지금 받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전부 법제화시켜서 주철현 의원님과 함께 이걸 법제화시키는데 그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정치는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신뢰와 그 평가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여수는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이제 말이 아닌 실천, 약속이 아닌 실행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시민과 함께 사람이 돌아오는 도시,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살고 싶은 젊은 도시, 그리고 산업이 전환되는 도시, 문화와 교육이 살아있는 도시, 그래서 여수 다시 시작되는 도시를 좀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든든한 사람, 든든한 울타리, 시민 곁에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